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바로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소중한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하죠. 주변을 보면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평생 직장 생활만 했으니까 이제 장사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해요. 매달 월세가 들어오면 생활비 걱정은 없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선택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치킨집은 말할 것도 없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도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공실이 생기면 월세가 안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비며 세금이며 온갖 비용이 나가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투자 방식들을 먼저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평생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게다가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고 해도 현역 시절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뭔가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익숙한 것에만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음식점업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쉬워 보이죠.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부동산이니까 안전해 보이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음식점업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장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시작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요. 재료비 관리부터 시작해서 직원 관리, 위생 관리, 마케팅까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어려워요. 배달 앱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부담스럽고 게다가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은퇴자에게 있을까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선 공실 위험이 있어요.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가 안 들어오죠. 그리고 관리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시설 점검이며 수리며 세입자 컴플레인 처리며 세금 계산이며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해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 큰 문제는 위치 선정이에요. 오피스텔의 경우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 지하철역 근처 같은 곳이어야 임대가 잘 되는데 그런 곳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렇다고 저렴한 곳을 사면 공실 위험이 크고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 같은 곳에 새로 생기는 상가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처음에는 상가가 많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상가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임대료도 떨어져요. 반면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기존 상가들은 가격이 비싸요.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은퇴 준비는 투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출부터 정리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수익을 늘리는 것만 생각하지 지출을 줄이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게 때로는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보험료부터 점검해 봐야 해요. 직장 생활할 때는 수입이 많으니까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나가면 가게에 큰 부담이 되죠. 그렇다고 보험을 무작정 해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적절한 보험은 필요해요. 하지만 불필요한 보험이나 중복 보장되는 보험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또 빚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해요. 이자 부담이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 대출 같은 고금리 부채는 반드시 먼저 정리해야 해요.
이런 기본적인 정리가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인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은퇴자의 투자는 젊은 사람들의 투자와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다소 위험한 투자를 해도 나중에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큰 손실을 보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투자 방법이 은퇴자에게 적합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실패 사례들을 통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킨집 창업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주변에서 치킨집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치킨집 창업 실패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치킨집이 3년을 버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골목마다 치킨집이 있고 배달 앱을 열어보면 수십 개의 치킨집이 나와요. 그 중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배달 앱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 매출의 15%에서 20%까지 떼어가니까 실제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어요. 거기에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까지 빠지고 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체력이에요. 치킨집은 보통 밤늦게까지 영업하잖아요. 50대, 60대 나이에 새벽까지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몸이 버티지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럼 오피스텔 투자는 어떨까요? 이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우선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 좋은 위치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나 대학교 주변 같은 곳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렴한 곳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공실 위험이 커져요.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고 해도 오래 살지 않아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특히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요. 3년만 지나도 더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죠. 임대료를 낮춰야 하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신도시에 새로 생기는 상가에 투자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처음에는 상가 수가 적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가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임대료가 떨어지죠. 반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어떨까요? 이런 곳은 상권이 안정되어 있어서 공실 위험은 적어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수익률이 낮아요. 억 단위로 투자해도 한 달에 받는 임대료가 생각보다 적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발상의 전환이에요. 직접 부동산을 사서 관리하는 대신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큰 건물을 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개인이 직접 건물을 살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상품의 장점이 뭘까요? 우선 전문가들이 관리해요. 어떤 건물에 투자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모든 걸 전문가들이 결정하죠.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분산 투자가 돼요. 한 개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에 투자하니까 위험이 분산되죠. 한 건물에서 공실이 생겨도 다른 건물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특히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요즘 인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류센터는 보통 대기업들이 장기간 임대해서 공실 위험도 적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연 수익률이 4%라면 1년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떼고 나면 대략 30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달로 나누면 25만 원 정도예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오피스텔 하나 사서 관리하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에요. 게다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와요. 물론 이것도 완벽한 투자는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원금 손실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당주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특히 은행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은행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3%라고 해봅시다. 1억 원어치 주식을 사면 1년에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주가가 오르내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정적인 회사라고 해도 주가는 계속 변동해요. 그래서 전체 자산의 일부만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건 예금이나 적금이에요.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니까 안심이죠. 전체 자산의 50% 정도는 이런 안전 자산에 두는 게 좋아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퇴직금을 받으면 우선 빚부터 갚고 보험을 정리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요. 그 다음에 남은 돈을 예금, 배당주, 부동산 투자 신탁 등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예금의 50%, 배당주의 30%, 부동산 투자 신탁의 20% 정도가 적당해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정도가 안전하면서도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서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은퇴 후에는 안정성이 수익성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퇴직금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음가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고 나서 갑자기 투자의 귀재가 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업가나 투자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조금씩 늘려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실제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투자하세요. 남들이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몇 배 벌었다고 해서 욕심내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30대, 40대에는 투자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만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70대에 큰 손실을 보면 다시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만 갈 필요는 없어요. 예금에만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거든요.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 배당주, 부동산 투자, 신탁 등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가족과의 상의예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큰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해야 해요.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많은 경우 가족들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본인은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투자들은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투자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예전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투자 상품들도 계속 나오고 세금 제도도 바뀌고 경제 상황도 달라져요. 그런 변화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조정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 원칙만 지키면 돼요. 첫째,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하지 마세요. 둘째,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셋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기가 정말 많아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확실한 고수익은 없어요. 위험이 없는데 수익률이 높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 누군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기는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 관리예요.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걸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투자 수익이 모두 의료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 의료비를 따로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보관해두세요.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 투자한 돈을 급하게 빼야 하면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도 잘 챙겨두세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큰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 필요한 지출이에요. 다만 과도한 보험은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유지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은퇴 생활의 진짜 목표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목표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후자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도 그에 맞춰서 해야 해요. 대박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더 적합해요.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와서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예요. 물론 처음에는 수익률이 낮아서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매달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이나 임대료 수익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투자 때문에 밤잠을 못 자거나 하루 종일 주가를 확인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투자예요.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좋은 투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투자예요. 한번 투자해두면 알아서 수익이 나오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도 없는 그런 투자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퇴직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요. 남의 성공 사례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세요.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산관리, 은퇴 후의 삶 등 관련된 다른 주제들도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